안녕하세요. 전국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을 자문하고 있는 법무법인 5월의 신지심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노동자 입장에서 새로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일하면 일하는 사람의 재량이 많아진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로 개인이 지는 책임이 많아지기도 하고, 무엇보다 재택근무에 맞는 노무관리가 강화되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 감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일할 때의 노동자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을 소개할게요. 첫째, 재택근무 시 노동시간. 둘째, 재택근무 시 식대 및 교통비. 셋째, 재택근무 시 기자재 비용. 넷째, 재택근무 시 노무관리.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택근무 시 노동시간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집에서 일을 하면 일을 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고, 또 시간대별로 모든 시간에 대해서 일을 했다고 입증하기도 참 곤란하죠. 그래서 간주근로시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주근로시간제는 노동자가 업무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일해서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정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택근무처럼 회사 밖에서 일을 하는 경우 사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만큼 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특정 업무를 하는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 출퇴근 시간의 경계가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해진 퇴근 시간 이후에 상사가 전화나 카톡 등으로 업무 지시를 했을 때 연장근로수당을 과연 청구할 수 있을지도 이슈가 됩니다. 이런 비대면 업무 지시의 경우 현재의 법 해석으로는 연장근로로 보기 어려운데요. 업무 지시에 의해서 실제로 업무 수행을 해야 연장근로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업무 지시의 내용, 즉 업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의 완료 시한이나 시급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연장근로를 그 즉시 하라는 업무 지시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실제로 재택근무자가 이에 따라서 연장근로를 했다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집에서 근무해도 식대 교통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우선 회사 규정상 식대 교통비를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식대 교통비를 실비 변상 차원, 즉 실제 지출이 있는 경우에만 그 금액만큼 지급하고 있다면 재택근무자가 별도로 근무시간 중 식비나 교통비를 지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대 교통비가 실제 지출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률적 고정적으로 모두에게 지급된다면 재택근무인지 출퇴근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재택근무 시 필요한 기자재를 회사에 구입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비품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재택근무 시에도 업무용품은 회사가 구입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재택근무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 부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택근무를 장기간에 걸쳐 정식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임시로 시범 운영하는 단계이거나 일시적으로 잠깐 도입할 경우에는 구성원 개인이 소유한 비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회사 비용으로 일정 기간 대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재택근무 시 과도한 노무관리 무조건 따라야 할까요? 첫 번째로 업무 시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보는 것이 가능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재택근무자에 대해서도 사규와 복무규정 등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업무 시간 중에 아무런 보고 없이 다른 장소에 가거나 또는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시는 것은 필요합니다. 다만 요즘은 재택근무자의 노무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 감시가 좀 지나치게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분명히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재택근무는 자택에서 근무하는 성질상 근로시간과 일상생활이 혼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자도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근로자의 최소한 활동에 대해서는 양해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소한 활동의 예시로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간헐적으로 아픈 가족이나 유아를 돌보는 행위,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들고 있고요. 아이들이 등교를 못하기 때문에 집에서 같이 생활하거나 등교를 했다가도 업무 시간 중에 아이들이 귀가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상황이 예상된다면 미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양해를 얻으시거나 또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승인받는 체계를 분명히 하시는 것이 나중에 혹시 모를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노무관리 부분인데요. 재택근무 기간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노무관리 형태는 어플이나 메신저를 통해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도록 하거나 하루 한 번 부서별 화상회의를 하거나 업무일지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업무 분위기를 조성하는 정도로 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화상 카메라로 근무자의 착석 상태를 확인한다거나 자리 이동 시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개인의 사생활 영역과 충돌된다고 볼 수 있는 형태로 근태 관리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것이 변했고 직장에서의 문화나 시스템도 이전과 달라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질병과의 오랜 싸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는 더욱 소홀히 여겨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게다가 현재의 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고요. 하지만 모두를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이루어지면 안 되겠죠. 오늘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